죽산에서 광해현 넘어가는 유서 깊은 옛길에는 칠장사라는 고찰이 있습니다. 자장이 636년 창건했다 하고 1014년 현종 5년에 해소국사가 중창했다 하지요. 오랜 역사만큼 수많은 문화유산을 품고 있어 잘 알려진 도량입니다. 산꼭대기 오목한 배 모양 지형에 능선으로 두 번 가려져 있으니 마치 피난처 같은 모습이죠. 사천왕상을 지나 예불영역으로 들어서면 대웅전 앞에 소담한 석탑이 한 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와서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죽산이 내려다 보이는 목장에 있던 중림리 3층 석탑입니다. 옛 절터에 무너져 있던 것을 2005년 11월에 옮겨둔 것입니다. 단층 기단에 3층 석탑입니다. 옥계석은 다른 석탑에서 또 다른 부재는 밭에서 모아 다시 쌓았습니다. 얼핏 신라 것 같지만 충실히 계승한 고려 초의 것으로 봅니다. 대웅전 옆에는 봉업사지 석조 열애 입상이 있습니다. 배 모양 광배에 불꽃무늬 화불이 불상을 둘러싸고 신체를 타고 흐르는 옷주름이 단정한 몸가짐 위로 자연스럽습니다. 고려초 불상임에도 자연스러운 비례와 전체적으로 잘 다듬어진 모습이 달아 사라진 얼굴과 오히려 신비감을 줍니다. 1961년까지 죽산리 담장으로 알게 모르게 누워있던 것을 당시 죽산상고 교사 최원진 선생님의 발견으로 현재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봉업사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당시 이곳에 밀집한 수많은 사지를 생각하면 다른 이름을 가졌을 수도 있겠지요. 봉업사지가 세상에 다시 나온 것은 1966년입니다. 경지정리 중 청동 향환루가 청동북이 발견되고 봉업사 명문이 확인됩니다. 고려사에 언급된 봉업사의 실제 장소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지요. 고려사 공민왕 12년 2월 죽주 봉업사에서 태조 영정을 참배하다. 병자 죽주에 묵었으며 봉업사에서 태조의 영정을 배하라였다. 공민왕은 홍건적을 피해 안동 인근으로 파천 갔다가 청주를 거쳐 개경으로 환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봉업사는 1997년부터 5차례 계속된 발굴조사로 현재 5층 석탑 북쪽의 예불구역, 승방구역으로 구성된 중심사역과 북서쪽에 독립된 구획으로 구성된 진전영역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여러 동의 건물지는 동쪽과 북쪽에 철도와 농지 등 후대의 활동으로 인한 교란에도 불구하고 예불영역의 건물들과 유관한 건물 배치,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더 많은 건물들의 흔적으로 동식이 고려 광종대에 크게 중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태조의 영정을 봉안한 왕실 사찰, 인근의 수많은 사찰들과 함께 조성 배경이 왕권, 강화와 닿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죽산은 남한강과 서쪽의 녹배고개를 교차하는 교통로의 중심으로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가도의 초입과도 같습니다. 동쪽으로 월종고개를 넘으면 충주, 남쪽으로 걸미고개를 넘으면 광해원을 거쳐 삼국시대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졌던 미호강과 청주평야가 나오고 진천 서쪽의 거대한 산체와 더불어 제한적인 교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신라도 이곳을 이용하여 백제와의 경계를 삼았지요. 김유신의 부친인 김서현이 만노군 태수가 되어 배치받은 곳도 한가운데 우뚝 솟은 말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갈림길인 죽산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선조님들은 산세를 보는 눈이 탁월하셨지요. 그래서인지 죽주산성과 그 남쪽의 구릉지, 현재의 봉업사지는 일찍부터 그네들의 흔적이 남겨졌습니다. 선사시대의 흔적과 함께 원삼국 시대 거주 유적과 한성기 백제의 토기가 다량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백제 성곽인 증평 추성산성이 4세기 중엽, 백제 고분군인 충주 황새머리 고분군이 5세기 전반이니 확장 경로에 있던 죽산은 그 이전에 백제의 영역이었습니다. 475년 백제가 한성을 상실하고 고구려가 백제의 안성 도기동 산성을 빼앗아 주둔하니 고구려 개차산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기는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제가 먼저 개차산이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고구려의 점유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죽산에서 고구려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데 6세기 중엽 신라가 들어온 것은 널리 이해되고 있으니 그 사이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은 맞을 것입니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대치선을 밀어올리면서 남한강 방어선을 형성했다가 더욱 확장하여 영토를 서해안과 연결하지요. 신라가 당과 교통하는 데 사용했던 전략 항구인 당성으로 향하는 교통로가 죽산을 지났습니다. 통일 후에 이 교통로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죽주산성을 비롯한 인근에서 나오는 신라발의 시기 유물유적이 증거입니다. 죽산리 3층 석탑 영태 2년명 탑지입니다. 영태 2년 766년 병오년 3월 30일에 박씨와 방서, 영문 두 승려가 먼저 한번 만들고자 한 것을 이루었다. 고친 올해 순화 4년 993년 계사년 정월 8일까지 228년이다. 다시 고친이도 박씨이니 연대는 다르나 고금이 자못 동일하여 정성을 다해 보탑을 중수한다. 장인은 현관장로, 주인은 박염이다. 신라 이야기는 후삼국 시대에 닿습니다. 9세기 말 죽주산성에서 발호한 기원에게 궁예가 합류하는 배경과 10세기 말 죽주의 호족이었을 박염이 등장하여 여러 호족이 들고 나는 지역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10세기 말 997년 장명사지 지석에는 호장, 안재경, 김정, 최씨도 등장하지요. 죽산이 고려시대에 들어 광종대에 중흥되었으나 먼저 눈여겨보았던 것은 태조왕건이었습니다. 신라의 계상군을 죽주로 한 것이 여러 사료를 통해 태조때로 여겨지지요. 전술한 호족 안씨, 김씨, 최씨 그리고 박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독자 세력을 가지고 지역 거점을 차지한 호족들은 특유의 이합집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왕의 이동, 왕실 사찰의 건립, 호족과의 혼인 등은 모두 계산된 배려가 있었지요. 지방의 이질적인 호족들을 통제하는 방법에는 지리적인 요소가 꽤 앞자리에 있어서 이미 전쟁 초기부터 진천 청주들을 차지하여 후백제의 동진을 차단하고 고려의 남진 발판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 중심은 신라시대부터 사찰이 있었던 현 봉업사지였습니다. 청주의 호족 능달, 봉업사지에서는 능달명 와편도 출토되었습니다. 고려 초부터 청주의 영모를 두려워한 태조는 청주 출신 능달, 명길, 문식을 청주에 보내 염탐하게 하지요. 능달은 반란이 없다고 한 인물, 명길과 문식은 반란 조짐이 있다고 한 인물들입니다. 고려사저료 918년 7월 청주인들을 통제하다라는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936년 1~2천 전투에도 참전하여 여전히 고려의 중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데 안성 봉업사지 출토 신유명화를 통해 925년 봉업사를 조성함에 있어 능달의 역할이 무엇인지 특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미 태조 때부터 죽산의 거점화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봉업사지의 출토 명문화는 꽤 다양합니다. 의류명화, 병진명화, 모호명화, 준풍명화, 신유명화, 건덕명화, 기사명화, 갑술명화, 흥국7년명명화, 흥국8명화, 옹희명화. 봉업사지에서 발견된 명문 와편들은 태조 치세인 925년부터 시작된 신도시 건설이 광종, 경종, 성종 등 고려 초 수십 년에 걸쳐 장기간의 안목으로 진행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널리 분포한 수많은 사지와 여기서 발견된 시기를 알려주는 명문들은 이 불교 신도시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많은 수의 와편들이 남동쪽에 위치한 망이산성과 중복하여 발견되고 있으며 그 수축년대가 963년 광종대로 특정되며 해소국사가 1014년 현종의 명으로 중창한 칠장사까지 고려하면 고려가 죽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지요. 고려시대를 모두하여 이 정도로 육성한 지방 거점은 단연코 없습니다. 고려시대 호족을 통제하는 지방 통치의 거점으로 삼아 초기부터 육성되어 시대를 향유한 죽산. 그러나 1236년 인접한 죽주산성에서 몽골군과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사찰들이 소실되었을 것입니다. 고려 말까지 어느 정도로 복구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1363년 공민왕이 어진을 배할한 것으로 봉업사의 사세가 살아있었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요지가 가지는 숙명은 역사적으로 같은 과정을 거치지요. 1390년 공양왕 2년 왜구의 침입으로 죽주는 쑥대밭이 됩니다. 양광도에 침입한 왜구는 안성, 이천, 음성, 괴산 등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깊숙이 침입하여 노략질하지요. 이때 중심에 있던 죽주도 큰 피해를 입습니다. 조선 건국은 1392년입니다. 시대가 교차되는 혼란의 전국, 통치 이념의 변화로 고려 왕실 사찰이기도 했던 봉업사는 다시 재건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뒷길로 사라집니다. 봉업사지 초입의 당간지주는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죽산천이 있으니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철길과 도로가 놓이면서 옮겨지지 않았을까요? 거칠고 뭉툭합니다. 간결한 모습에서 오랜 세월을 버텨온 무덤덤함이 비칩니다. 5층 석탑도 원래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1968년 복원 시 사리기가 나왔으므로 그 주체는 우리였겠지요. 1층 몸돌이 여러 매로 되어 있는데 전방의 감실 때문이었을까 싶습니다. 옥계석의 모서리 구멍으로 장식이 있었을 것이며 옥계석 하부의 처리 등 전체적으로 돌의 마감이 섬세합니다. 그럼에도 표면이 거친 것은 화재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자리 순환의 역사를 떠올리며 죽주가 내려다 보이는 중림리 사지 구릉 위에서 내려옵니다.